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주말 동안 UBS가 위기에 처한 이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일이냐면요. 이 스위스의 1등 은행이 2등 은행을 잡아먹은 거거든요. 이 덩치로만 놓고 본다면 골드만삭스보다 거대한 대형 은행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거를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야, 이제 스위스 쪽에서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안 보여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더 이상의 불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세계 6개 이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전일 글로벌 자금 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서 달러와 유동성 스워프 관련을 원래는 이 7일 만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루 단위로, 그러니까 1일 단위로 빈도를 더욱더 빈번하게 바꾸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국제적인 이 공조에 나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남은 건 단 하나다. 미국 쪽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 악재가 언제 끊어지는지 이것만 보시면 된다.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11곳에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 지원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일간 700억 달러의 예금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손실이 아니라 예치되었던 돈들이 빠져나간 것인데, 일단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시중은행들도 다 이제 껴들여가지고 유동성 지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이 부분도 악영향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은행의 점유율이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파산은 막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 자금 이탈된 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랭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21일에서 22일에 FOMC, 그러니까 오늘부터 진행이 될 이 금리가 결정이 되는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페드가 3월 회의에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77.5%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동결에 관련된 부분은 22.5%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 확률은 낮은데 여기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게 되든지 간에 솔직하게 얘기하기서 이전에 50bp보다는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67.64달러로 플러스 1.3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악재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만큼 약간 조심하시라라고 말씀드리며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인수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여파는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이거를 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 이 잔존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요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되고, 잘 끝난다면 그건 악재가 없어지는 거니까 호재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런 만큼 자, 중국 항생이 이 미국의 은행권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 역시 나쁜 편은 아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 동결론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맞는지 보는 것도 한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동결이 된다면 시장은 단기간에 급등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단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뉴스만큼은 꼭 실시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금리는 고금리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지금은 만약에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5.5%까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한국 시장 역시 여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인플레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 이거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가계빚 당연히 부동산이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산업용 부동산 PF들 폭탄은 여전하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꾸준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 역시 부동산 대출의 큰 손인 새마을금고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증시에 어느 정도 불안한 심리를 조금씩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부는 한국 쪽에 긍정적인 영향도 주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이 견제가 들어오니까 자국 내에서도 살아나기 위해 자, 보이십니까? 꼭 필요한 것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돈을 써가지고 투자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습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왜냐? 한국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걸 보면은 반도체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석유화학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한국의 석화 시장은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부분이 유리한 게 물론 자국 내에서 쓰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입은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석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좀 조심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최근에 위성 쪽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성 쪽의 대장이라고 꼽혔었던 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그리고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이었나요? 그리고 버진 그룹의 버진 오빗이었는데 이 중에 버진 오빗이 재정난 관련으로 해서 파산 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장성 관련으로 해가지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외부에서 투자 자금 유치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뭔 소리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리스크가 클 수도 있겠다. 한국의 위성 관련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거 계속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마냥 좋게만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약간 조금이라도 삐딱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게 올바른 방향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안 좋은 내용도 있지만 이 좋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 반도체. 드디어 3분기부터 조금씩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리튬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은 물론 그거를 가공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만큼 좀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완제품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걸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덜어지는 거거든요. 솔직히 2차 전지가 많이 없어서 전기차를 못 팔았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공급 과잉은 아직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나. 자, 그리고 이외에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 때문에 이 현금이 많은 기업들에 눈이 쏠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대중교통 마스크 벗었죠. 이제 병원이나 약국 이런데 고위험군이 좀 많이 몰리는 부분만 마스크를 써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장품 쪽 특히나 이 사람들이 계속 안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쪽이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 중국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그대로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중국 쪽도 한번 여러분들 주의를 해서 살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뉴스 정리 싹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영상보다 빠르게 이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런 거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핵심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21선, 여기에서 이 딛고 올라가느냐, 이탈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제가 드디어 구독자 1.5만 명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답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요걸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댓글에 종목명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보자면 특별하게 뭔가가 새롭게 나오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당장 보여지는 것만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몇 날 며칠이고 나왔던 뉴스죠. 이 복합 화력 계약을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에너빌리티가 이제 맺었다. 근데 이제 뉴스의 수명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저번 주 초부터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막 새롭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안 나오는 것보다는 또 나오는 게 좋으니까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는 이 뉴스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급등하기에는 힘이 조금 빠졌다, 그런 식으로 이 뉴스는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뭐 중요한 거 뭐 좋은 거 없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쪽이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요 내용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어떤 거냐, 산업계 부담을 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 낮추는데 핵심은 원전 비중을 높여서.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한국은 기본이 수출 주도의 국가잖아요. 근데 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라고 하더라도 정작 소비력이 있는 국가를 좀 간추려서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도 있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최근에 많이 띠기 시작을 했고, 유럽도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유럽에서 지금 기준으로 많이 세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친환경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이 친환경적인 부분을 못 따라오게 된다면 너희한테 관세를 많이 때리든가 아니면 우리는 너희 제품 안 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역시 이 부분을 최근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려는 모습이 바이든 정부 이후부터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수출 주도라서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에 온실 감축 목표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원전의 비중을 높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전의 비중은 앞으로도 높아지면 높아지지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뉴스가 아니라 이어지는 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원전을 지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원전이 계속해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게 생기면은 여기서 발생을 하는 유지보수에 대한 매출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이 에너빌리티의 원전 섹터를 살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환경 쪽에 한국은 수소 많이 밀고 있잖아요. 에너빌리티 수소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도 실질적인 매출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결은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미가 보여지게 된다면 결국에 기대감이 가격을 올리는 거 생각한다면 이 부분 역시 호재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에너빌리티에 나오는 뉴스는 여전히 오늘도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현재 수급이랑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하나씩 보자면, 일단 최근에
이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락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뭐 매수를 크게는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양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하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하락에는 외국인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으니까 이들이 다시금 플러스로 전환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관 쪽에서 지금 매도 안 하는 거 보면은 매수를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빠른 속도로 이 전환을 양으로 해주게 된다면 가격 방어 정도는 해주겠다. 그러니까 역할군을 나눠서 보자면 기관은 가격의 방어, 지지라인 이탈하는 거 방어해주는 모습으로 연결해서 보면 되는 거고, 외국인은 상승의 탄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이 양쪽에서 모두 플러스가 나와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약간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것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차트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건 21선 이탈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거의 한 반년을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을 때 본격적인 하락이 나왔던 그 시작점이 언젠지 아십니까? 11선? 뭐 볼린저 상단을 이탈했을 때? 아니었어요. 21선을 완벽하게 이탈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연이은 하락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빠지게 된다면은 아래 지지라인은 있지만 현재보다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호재가 이제 완벽하게 급등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최근에 6개월 동안 나온 패턴이 갑자기 지금 타이밍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능성이라는 게 최근 6개월 동안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을 하면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추세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싫다면 일부라도 물량을 정리하고 나머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수급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빠졌을 때 요 아래쪽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탈 없이 수급에서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에 반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새롭게 정립을 하고 전략을 다르게 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지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21선 지지가 베스트지만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만약에 갑자기 떨어졌는데 수급 들어오게 된다면 갑자기 패턴이 바뀌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다시금 매도를 했더라도 이 매도한 물량만큼 들어가가지고 반전을 기대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기준을 어떤 걸 세워야 되냐,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추세 라인이 241선이랑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항 라인이 겹쳤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한다면 탄력이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전에 고점 라인을 뚫어주게 된다면 저는 481선까지는 1차적으로 수월하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요 라인까지 뚫게 된다면 2만원 언더까지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이 아래까지만 노려보는 게 일단 지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여기 도착하면 그때 가서 또 다르게 전략을 짜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오는 뉴스를 놓고 본다면 원전 생태계가 이 한국 국내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매우 좋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기관이 매수를 해준다면 요거는 가격의 방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얘네가 상승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같이 들어오면 좋지만 일단 하나씩만 들어오게 된다면 각자의 역할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지 라인을 놓고 본다면 21선 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탈하게 된다면 수급 들어올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급작스럽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 241선을 돌파한다면 481선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2만 원 부분까지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의 총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재 위치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여러분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멤버십을 찍는다라는 건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의 내역이 이렇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한 달치 것만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도 올라간 거 많은 거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냥 가장 최근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2월 21일 이 하나 머티리얼즈랑 SK 오션 플랜트가 보이죠? 자, 진짜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렸는지 자, 이렇게 클릭해서 보도록 하자면 자, 보이시죠? 하나 머티리얼즈 21일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자,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SK 오션 플랜트 추천드렸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3월 1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때 제가 어떤 종목을 말했냐? HPSP, 서진, 명신, 유니드, BT 플러스. 자, 진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HPSP.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급등이 연이어서 나왔는데 급등이 나오기도 전인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0%가 넘게 올라갔고 그런 다음엔 서진 시스템 어디 있는지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서진 시스템 바로 나오죠. 예, 서진 시스템 역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16%가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 다음에 명신산업 있는지 볼까요? 자, 명신산업 이러한 식으로 자, 보이시죠? 이 아래쪽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니드 BT 플러스 자, 뒤로 보면은 이렇게 맥점을 잡아서 이거 더 갈 가능성 높으니까 여러분들 보셔라 라고 안내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 종목 역시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월 1일 종목 4개 다 올랐는데 3월 7일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이때 확실한 액션이 나온 종목이 A 플러스였는데 예, 딱 요 아래 맥점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3월 7일 딱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A 스토리 말고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3월 15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인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맥점을 제대로 잡아드렸는데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놓고 보자면 일단 첫 번째, 자, 여기 에이벨바이오 보이시죠? 10% 여기에 이렇게 여기 보입니다. 에이벨바이오 그리고 시젠. 아, 근데 이건 늘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5%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넣자라는 생각으로 좀 짧으니까 이렇게 안내 드렸는데 시즌 역시 이 아래쪽에서 잘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다. 자, 그리고 시즌 말고도 뭐가 있었죠? 지노맨 컴퍼니 어디 있는지 볼까요? 자,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던 거예요. 왜? 아니, 좋아 보이니까, 수급 좋으니까 해서 지금 지노맨 컴퍼니 역시도 예, 수익이 나오고 있죠. 오늘 이 순간에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잘 안내를 드렸다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종목 보시면 꾸준하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에도 가격을 방어를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게 아니면 한 3, 4%좀 시간 지났을 때 5%까지는 보통 되게 많이 찍더라고요. 이런 걸 안내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액션이 많이 나온 것들 위주 이렇게 안내를 드린 거니까 한번 이런 게 있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클릭하시고 아 멤버십 이런 게 있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아무래도 알람이 안 가요.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멤버십 영상 올라왔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왕 이제 들어오실 거면 그 영상 소개란에 있거든요, 링크가. 클릭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러한 공부 내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한번 쭉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